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이번에는 가죽공예를 배우러 가죽공방에 갔을 때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5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물론 이건 원데이 클래스처럼 그날 가서 그날 끝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배우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 좋은지, 어떤 것을 체크해 보면 좋을지, 그런 내용이에요. 첫 번째, PR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. PR기가 없다고 해서 그 공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PR기가 없다면 만들 수 있는 방식에 한정 지어지거나 아니면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하기 쉽지 않죠. 내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PR기가 없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PR기가 있는 공방에 가서 PR기를 직접 쓰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죠. 그리고 두 번째, 가죽공예를 알려주는 상대방, 뭐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. 그 사람이 도안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딱 정해진 것만 해서 여기서 변조, 그러니까 변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형을 하지 못하고 뭐 다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접합을 해서 이렇게 합쳐서 믹스해서 만들 때 제대로 가이드해서 뭐 사이징이나 이런 것들 유의사항을 얘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가죽공예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적어도 이런 포인트를 여기에 접합을 해서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가죽공예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돈을 낸 만큼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건 철저히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돈을 내는 고객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돈을 낸 만큼 거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 공방에서 가죽공예를 알려주는 방식이 자유작품 형식인지 혹은 커리큘럼이 정해져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저라면 제가 돈과 시간을 써서 저 멀리 가서 가죽공예를 배우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. 아니,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쓰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, 설령 차를 사더라도 나는 SUV를 원하고 조금 가족이 있어서 큰 거를 원하는데 무슨 누가 더 비싸다고 뭐 슈퍼카를 줘요. 난 가족을 태워야 되는데 내 애가 3명인데 못 태우잖아요.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, 실은. 그래서 물론 커리큘럼이 정해져서 뭔가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적어도 조금 다양한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작품 형식의 수강 형태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커리큘럼이 정해져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만들고 두 번째 거 만드신 다음에 세 번째 거쯤 가잖아요.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돈과 시간을 쓰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야 돼? 그런 생각이 분명 드실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처음 배우러 갔을 때 도구 구입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공방이죠. 그 장소 거기서 이런 도구들을 사야 된다라고 리스팅 해가지고 여기서 사야 된대요.
다른 데서 구입을 해와도 되는 게 아니라, 이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 마진을, 유통 마진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간단히 말씀드리면. 그 경우에는 다른 대체제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구두칼 관련돼서도 구두칼 재단할 때 써도 돼요.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PR 할 때만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단을 하거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커터칼 써도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충분한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그 공방을 통해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거 쓰면 되는데. 그리고 그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프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류가 정말 많아요. 정말 많은데 그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확인해 보고 가격대나 뭐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사올 수도 있는데 꼭 그 공방에서 사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제가 생각했을 땐 앞에 네 가지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내 거주지, 내 집과 얼마나 먼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찌되었든 거리가 멀고 무슨 뭐 1시간씩 가고 그러면 자주 가기가 쉽지 않아요. 정말 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무슨 일만 생겨도 그 일정 지키기가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리나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마땅치 않아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가까운 데가 최고입니다.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. 헬스장도 아무리 좋아도 뭐 1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정말 자주 가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쪽에서 찾아보시고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는 제 사견이죠.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모든 5가지가 충족이 되어서 걸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공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좋은 데서 혹은 잘 알려주는 데서 그리고 효율성,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한번 열심히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